봄비가 내리네. 한 줄 동안 안녕하셨죠? 네.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강원도 속초입니다. 속초 하면은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죠. 근데 요즘은요, 그게 아니에요. 문화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속초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재밌었고 관광객들이 오면은 재밌게 놀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역사에 관해 설명해 주는 게 좋았는데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곳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번 테마 여행길 속초편에서는 설악산을 낀 아름다운 도시 옛것을 지키며 문화를 쌓아가고 있는 속초만의 숨은 곳곳을 테마 여행길을 통해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파괴를 바탕으로 한 도시의 발전보다는 예전 것을 살리고 융화된 발전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속초편은 흔한 관광지가 아닌 돌담이라는 테마, 예전 창고를 살린 문화공간이 너무 속초스러운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이런 속초의 발전을 전 응원합니다. 이런 건 다 이거 시민들이 스케치한 거죠? 그림을? 예. 어? 완전 이건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같아. 그렇죠. 여긴 무슨 공간이에요? 뭐 전시하고 그러는 곳이 공간인가? 예, 속초시 문화재단과 같이 이 108번 길 부둣가에 문화를 넣고 있어요. 이게 108번 길이에요? 예. 아쉬웠던 점은 속초가 바다에 붙어있는 지형인 만큼 바다를 배경으로 조금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대형 산불. 설마 했던 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3월 5일 새벽, 강릉 옥계면 한 주택에서 난 불이 인근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대형 산불로 이어졌는데, 헬기와 진화 인력을 총동원해서 화마와 맞서 보았지만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더해져서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잔불은 꺼지지 않고 강릉 시내까지 연기로 자욱한 상황. 지금쯤 주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처음 불길이 시작된 강릉 옥계면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이고, 뭐 어떻게 불 계속 나가지고 지난밤에 밤은 잘 주무셨어요? 걱정이 되죠. 은근히 걱정되고 네.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한 2년마다 이렇게 돌아오니까 네. 너무 속상해요.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10km 떨어진 동해까지 덮쳤습니다. 동해의 대표 관광지이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동쪽 바다 중앙시장. 당시 이곳까지 화마가 미쳤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시장 인근 등대마을은 화마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5일 오전 11시 54분경 묵호 등대마을 CCTV 화면입니다. 새빨간 불길이 솟아오르고 뿌연 연기가 마을을 뒤덮었는데요. 저기 길 건너라고 저 산에 올라붙었는데 네. 바람이 뭐 저쪽 건너로 나갔다니까. 아, 바람으로. 예. 저쪽 바깥에 예. 불이 붙었었어요? 네, 불이 왔다가 여기다 물을 막 뿌렸어서 막 우리 상인랜드 애들이 이 호스 땡겨서 물을 산에다 막 뿌렸어요. 이렇게. 아, 산에다가 뿌렸어요? 네, 산을 불 오니까 넘어오니까? 예. 동해안 산불 이후 시장 상인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라는 방송을 보면서 속초에 사는 시민 한 명으로서 2019년 속초 고성 4.4 산불이 떠올라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것 같은데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슬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시장에 계신 자영업자와
그리고 소상공인으로부터 그때 상황을 들으면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자연, 생명, 재산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주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 사이좋은 모자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에 들렀는데요. 제가 좀 많이 날려서 네, 영업 하루 못한 거 빼놓고는 뭐 별다른 피해는 없습니다. 영업을 하루 못 하셨어요? 네, 제가 너무 많이 날려서 하루 못했어요. 먼지가 제가 이제 막 제가 너무 많이 날라들다 보니까 음식에 이제 뭐 음식이라든가 이제 저희 판매대 위에 제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판매가 도저히 안 돼서 하루 영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상가별로는 이제 업체별로는 다 개개인적으로 이제 다 들어있죠, 과제고. 이제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 음식물은 배상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건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나 이런 거는 다 이런 건 안 돼요. 안 되는군요. 아쉬웠던 점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강원도 5개 동해 산불에 대한 선제적 대처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제 오전 경북 울진군 두천리 11시 14분 42초 화면 왼쪽 위에 하얀 연기가 살포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시 20분 산 전체는 벌건 불길에 완전히 휩싸이고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장에는 산불 진화 헬기 28대와 진화대원 417명이 투입돼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 풍속 초속 25m의 강풍이 불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민기원입니다.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돼 삼척으로 번진 산불 그리고 강릉 동해 산불로 인해 강원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진화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선이 넓다는 거는 헬기가 100대 들어가도요. 특히 연기도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산불 피해 울진 북면, 삼척 가곡면, 원덕, 죽변 모든 지역이 주민들은 원성 아닌 원성으로 산림청에 대한 또 이런 원망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헬기가 좀 왔으면 이제 우리 시민들도 아세요. 주불진화 헬기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산불은 헬기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 날도 많았고 그래서 이 헬기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각도로 논의와 검토는 필요하지만 저는 헬기만 의존하는 산불 진화 시스템은 좀 이제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지상 진화의 역량과 기술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하고 혁신하는 과제는 중요하다 봅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시사반장 그 특별 진단에서 2022년 올해 저희가 아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산불, 동해안 산불에 대한 그 진단 프로그램을 보고 우선은 그 앞에 화면 처음 들어갈 때 그때 산불이 났었던 그 현장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화면을 만들어 주셔서 또 경각심도 일어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선 저희가 지금 이제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개선점들 이런 것들을 해주셔서 우선 그 헬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헬기 진화로 가장 중요하겠지만 지상에서 또 이제 진화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한다는 거를 좀 알게 됐고 그 발생하고 나서 잠깐의 관심이 아니라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계속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일러주셨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하는 그래도 기대감도 가져보았습니다. 산불 발생 이후에 2차 피해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2차 피해가 있을까요?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강원도 내에 영동 지역에 있었던 산불 피해 지역의 주민들은 그런 이제 트라우마로 인한 2차 피해 이런 이제 이재민들의 이제 그런 피해가 좀 없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재해 쪽으로 보면 사실은 큰 산불이 나고 나면
산사태가 항상 늘 이제 뒤따릅니다. 예. 그게 한 2년, 한 3년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토양의 지지력이 굉장히 이제 약해져 있고요. 산사태 지역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이번 프로그램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자막에서 이제 설명을 할 때 가장 큰 주제에 대한 내용, 개선점 이렇게는 나왔는데 그 이제 패널 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전문가 분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에 대한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좀 설명해주는 자막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흘러가는 그런 또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막을 조금 그 중요한 부분을 좀 요약해서 해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